27강 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Even if we give robots the ability to learn what we want, an important question remains that AI alone won't be able to answer. Even if 이라면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더라도요. We give robots. 우리가 로봇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더라도요. 어떤 능력이냐면 to learn w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더라도 누가 학습하는 거예요? 로봇이 학습하는 거죠. 로봇이 여기서 we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로봇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우리가 로봇들에게 부여하더라도 An important question remains.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남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That AI alone won't be able to answer. AI 혼자서는 AI가 뭐죠?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약자죠. 인공지능 혼자서는 대답할 수 없을 그런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대절은 무슨 절입니까? 동사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접속사 대신가요? 가 아니라 이건 관계대명사절이죠.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가 뭘 꾸며주는 거예요? 원래 관계대명사는 보통 앞에, 바로 앞에 선행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어떤 부분을 꾸며주고 있냐면 an important question 이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냐면 영어 문장에서는 좀 뭔가 길거나 아니면 중요한 덩어리를 동사의 뒤쪽으로 보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고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요? An important question 다음에 대절이 바로 붙으면 주어가 question부터 뭐 answer까지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remains 부분이 동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어가 너무 길고 동사가 짧은 이런 문장보다는 이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동사 다음에 뭔가 어떤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긴 정보가 이렇게 뒤쪽에 오는 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거죠. remain이라는 동사가 너무 짧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대절은 앞에 있는 question을 꾸며주는 그런 관계대명사 절이다.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뭘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which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남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AI 혼자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We can make robots try to align with a person's internal values. 우리는 로봇을 뭐 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make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뭐뭐가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봇이 try to align with, align이란 말은 어떤 줄 같은 걸 맞추고 정렬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로봇이 뭐를 정렬하려고 노력하냐면 a person's internal values, 어떤 사람의 internal values니까 직역하면 내적인 가치 이런 얘기죠. 내적인 가치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뭐 어떤 이런 윤리적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런 내적인 가치들. 근데 로봇이 사람의 내적인 가치에 align with 하게 그렇게 우리가 로봇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맞추게 우리가 로봇을 그렇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there's more than one person involved here.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more than one person이니까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있대요. involved here니까 여기에 연관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로봇이 내적인 가치를 맞추는데 그 가치를 맞춰야 될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적인 가치에 맞춘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제일 유명한 그런 그 딜레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트롤리 딜레마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열차가 이렇게 선로를 따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인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아닌가요? 인부가 뭐 5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차를 세우지 않으면 이 기차가 이 사람들을 다 칠 건데, 만약에 내가 레버를 조작해서 선로를 변경하면 이쪽에 있는 한 명을 치고 가도록 그렇게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레버를 조작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이런 딜레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어떤 사람의 인터널 밸류에 따라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5명의 가치보다 한 명의 가치가 좀 덜 하니까 내가 이거를 조작해서 한 명을 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로봇이 판단을 하게 한다면 로봇이 사람들의 내적인 가치에 맞추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그 사람의 내적 가치라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어떤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일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 말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뒤에 자세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예시가 나오는데요. The robot has an end user. 그 로봇이 end user를 한 명 가질 수도 있고요. end user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최종 사용자. 예를 들면 내가 뭐 스마트폰을 샀다. 이러면 스마트폰을 뭐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광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단 한 명의 사용자가 되잖아요. 그런 최종 사용자 한 명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또는 어떠냐면 perhaps a few, 몇 명이 더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최종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like a personal robot caring for a family. 어떤 한 가족을 돌보는 그런 개인적인 로봇. 그러면 가족이라 그러면은 물론 요새 1인 가족이란 말도 쓰긴 하지만 보통은 뭐 한 서너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가족을 돌보는 그런 로봇이라면 그때는 최종 이용자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되는 거죠. 아니면 a car driving a few passengers, 몇 명의 승객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는 그런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to different destination이니까 뭔가 이런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는 그런 여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가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 또는 an office assistant for an entire team, 어떤 팀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무실의 조수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들. 이런 경우에는 엔드 유저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쓴 거예요. 이런 문장부를 뭐라 그러냐면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세미콜론.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요, 어떤 접속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접속사. 그러면 접속사 혹은 뭐 어떤 연결어 같은 거, 연결 부사 같은 거, 그런 걸 대신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럼 뭐를 대신하는 거냐? 뒤에를 읽어보시면 It has a designer or perhaps a few.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이 있죠. And it interacts with society. 그리고 그것은 상호작용하는데 사회와 상호작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세미콜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지금 이 세 개의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조금 보기 편하게 약간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개의 문장이 어떻게 세 개의 문장이냐면, 다른 색깔로 할까? The robot has an end user. 그리고 이제 괄호 치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은 어디서부터요? 이 세미콜론부터 여기서부터 두 번째 절. It has a designer or perhaps a few and it interacts with society.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뭐 상호작용을 한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의 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엔드 유저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절에서는 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 절에서는 디자이너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일 수도 있고, and it interacts with society니까 또 그 로봇들이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미콜론을 우리가 뭐를 대신하는 걸로 봐야 되겠어요? 예. 제 생각에는 또는 혹은 뭐 and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or나 and 같이. 그래서 end 유저가 한 명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또는 디자이너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소사이어티와 상호작용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and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로봇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적 가치를 맞춰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more than one person, 여러 명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뭐 계속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And it interacts with society.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 로봇을 얘기하는 거죠. 더 로봇. 그죠? 근데 이 로봇이 또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the autonomous car, autonomous car니까 자율주행차예요. shares the road. 근데 얘가 길을 공유하는데 누구랑? pedestrians, 보행자죠. 보행자. 그리고 human driven vehicles. 차인데 어떤 차냐면 인간에 의해서 driven 되는 vehicle이니까 인간이 운전하는 차, 이런 것들과도 길을 공유하고, 그리고 other autonomous cars, 다른 자율주행차와도 길을 공유한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자율주행차도 일종의 로봇이라고 한다면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도록 가치 기준을 만들 때 보행자들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차도 고려해야 되고, 또는 뭐 예를 들면 다른 메이커에서 나온 다른 자율주행차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how to combine these people's values, 이러이러한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요? combine these people's values,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통합하는 방법. 뭐 할 때요? when they might be in conflict, 그것들이 컨플릭트 속에 빠질 때요. 컨플릭트란 말은 갈등이죠. 갈등. 여기서 그것들이란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 그죠? 근데 이런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컴바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is an important problem we need to solve.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트롤리 딜레마를 보면 정답이 있나요? 5명을 치고 가도록 해야 된다. 혹은 내가 선로를 바꿔서 한 명이 치고 가도록 해야 된다.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겁니다. 그죠? 사람들마다 그런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research can give us the tools to combine values in any way we decide, but can't make the necessary decision for us. 그래서 AI 연구가, 이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도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어떤 도구냐면 to combine values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 이런 가치들을 통합하는 그런 도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든, 그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but can't make the necessary decision for us. 이런 AI 연구가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우리를 위한 그런 필수적인 결정들을 내려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AI 연구가 내려줄 수 없으면 누가 내려야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그 결정은 사람들에게 있다. AI나 로봇이 결정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 대학들이 올해부터 인공지능학과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무슨 융합 인재 뭐 이런 전형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왜 융합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AI를 연구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컴퓨터랑 관련된 그런 것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랑 충돌하기 때문에 뭔가 윤리학이나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AI를 연구하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융합인재라는 얘기가 자꾸 왜 나오냐면 그런 어떤 이과적인, 이공계적인 그런 지식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지식, 이런 거를 둘 다 겸비한 그런 인재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인공지능 시대에는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의 시리라든가 그 다음에 갤럭시의 뭐 빅스비 같은 뭐 이런 거. 근데 같이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이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컴퓨터 기술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문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의도하는 뭐 어떤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학적인 면이라든가 근데 이런 거가 지금 아직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융합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아무튼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AI를 탑재한 그런 로봇을 만들 때 그 로봇과 인간의 가치관, 그죠? 이런 것들을 로봇이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 인간이 아니고 여러 인간이다 보니 그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다 일일이 로봇이 충족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거를 로봇이나 AI 연구에 맡겨 놓을 수만은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시면 자 이건 이제 아까 그 주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답이 아닌 건 답이 아닌 이유가 보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오답을 지워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1번 using a robot, 로봇을 사용하는 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as an effective conflict mediator. effective니까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얘기죠. conflict는 갈등이고요. 우리 본문에 갈등 얘기도 나오긴 나왔었죠. 근데 어떤 단어 때문에 좀 곤란하냐면 mediator라는 단어 때문에 좀 곤란하죠. mediator라는 단어는 미디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으면 이건 뭐랑 관련 있냐면 중간이랑 관련 있습니다. 중간. 미디엄 할 때 그 미디죠. 그래서 미디에이터는 뭐뭐 하는 사람이니까 중간에 껴서 갈등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중재하는 사람이죠. 중재자. 그죠? 로봇을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갈등 중재자로서 로봇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나요? 아니었죠. 갈등 중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죠. mediator라는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2번, before long, 멀지 않아서 will need to seek,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뭐를요? AI guidance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guidance라는 거는 뭔가 이런 어떤 그 길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 안내. 우리가 머지않아 AI의 안내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제 어떤 방향을 AI가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 우리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죠. AI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3번, What factors influence negative attitudes toward robots? 네거티브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그런 것도 아니었죠. 4번 보시면 Robots can never be a decision maker for value alignment. 로봇은 결코 뭐가 될 수 없다? decision maker, 의사 결정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에 있어서요? for value alignment, 가치를 정렬하는 일, 그러니까 가치를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가치관을 통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치관을 맞추는 일, 그런 일에 있어서 decision maker가 될 수 없다. 이거 전부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4번이 되고요. 5번 보시면 ethical problems, 윤리적인 문제들.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The challenge AI research has to overcome. AI의 AI 연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challenge란 거는 어려움, 도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5번처럼 제목을 쓰면 자, 제목이 복수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본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되냐면 문제 1, 문제 2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윤리적인 문제가 첫 번째에 뭐가 있고 두 번째에 뭐가 있고 그래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을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번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답이 좀 아니죠.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컴프레hen션 체크 보시면 1번 로봇이 사람의 내적 가치에 맞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적 가치에 맞춘다. align with 뭐 people's internal value 뭐 이런 표현 있었죠. 그죠? values 복수형으로 쓸까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여러 사람인 게 문제다 이겁니다. 한 사람에게 맞추는 건 가능한데 여러 사람에게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다. 2번 로봇은 한 사람의 최종 이용자만 고려하면 된다? 아니죠. 왜 아니냐면 최종 이용자가 일단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로봇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로봇이 또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3번 여러 사람의 가치가 갈등을 일으킬 때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요. 4번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로봇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로봇이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랬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런 윤리적 결정 같은 거는 사람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갈등이 충돌할 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말 들면 뭐 국회의원들을 대신하고 혹은 뭐 판사들을 대신하고 근데 그런 일은 좀처럼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렇게 무슨 자판기처럼 데이터를 내면 딱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정치나 뭐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그래도 나중에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람이 계속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문과에서 만약에 진학을 하면 이런 정치학과나 아니면 법학과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소재는 뭡니까? 소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AI. 주제는 뭐였어요?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가치를 통합할 수는 있지만 뭐를 하게 할 수는 없다.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는 없다. 그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고요. 로봇의 한계가 있는데 사람의 내적 가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내적 가치에 맞추게 설계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최종 엔드 유저라는 표현이 있었죠. 최종 이용자, 최종 사용자.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디자이너, 설계자. 그 다음에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로봇이라는 것이 근데 가치가 서로 이런 사람들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로봇이 의사 결정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decision maker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뭐 그런 결론이었고요. decide라는 동사는 명사는 decision이죠. decision 이렇게 쓰고요. 의사 결정을 하다라고 할 때 그냥 decide를 쓰지 않고 보통 어떻게 쓰냐면 make a decision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있는데요. 사람이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한 형용사니까 뒤에 전미어 뭐를 붙이시면 되겠습니까?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어 뭐 있어요? I, V, E가 있죠. decisive. 근데 결단력이 없는 거니까요. 앞에 not을 만들어주는 접두어 in을 붙이시면 되겠죠. indecisive 이러면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한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1시간 동안 고민하고 이런 게 indecisive입니다. 2번 value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가치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걸 가치, 가치관 이렇게 얘기하죠. 가치 있는 형용사는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가 value에다가요. e를 생략하고 a를 붙이시면 되죠.
valuable 이러면 가치 있는, 가치가 없는 이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가치가 없는 이러면 접두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미어를 붙이는데 valueless라고 쓰시면 됩니다. valueless 이러면 가치 없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란 말이 있어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는 너무 귀중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단어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valuable 앞에 in을 붙여서 invaluable 이렇게 쓰시면 이때는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격이 없는 priceless라는 단어도 역시 같은 말이고요. 매우 가치 있는. 그래머를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how to로 시작하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how to combine these people's values when they might be in conflict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면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이 주어잖아요. 이거 단수 취급해야 될까요? 복수 취급해야 될까요? 우리 구나 절이 문장의 주어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걸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3인칭 단수. 디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how to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동사 is를 썼다. 뭐 이 부분에 are를 쓰면 틀린 게 되겠죠. 그죠? 해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